저는 부산일보 서유리 기자 율씨. 저는 부산일보 나병욱 기자 욱씨입니다. 네, 지금은 사라진 부산 추억의 장소를 다시 기록하는 레코드 부산. 이번 주제는 추억의 식당편입니다. 이 식당이 주는 추억이 좀 있잖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자주 갔던 그 식당이 아직도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요, 이제 단골 식당은 네. 조금 단골이 주는 편안함, 추억 같은 게 맞아요. 있고, 네. 이제 특별한 날에 갔던 식당은 특별해서 또 그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워낙 외식이 익숙한 시대다 보니까 뭐 평범한 날에도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 같을 때는 주로 뭐 졸업식이라든지 생일 뭐 이런 특별한 날에만 외식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네네. 그런 특별한 날에는 중국집이나 맞아요. 탕수육 시키고. 네, 또는 그 칼로 쓰는 경양식 돈가스집 맞아요. 그런 데 많이 칼질하는 가죠. 모습 네. 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서양식 스테이크나 뭐 돈가스 네.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을 예전에 그릴이라고 많이 불렀대요. 그릴이라고 하면 그 고기 굽는 그릴 그거 맞아요. 말하는 그 거죠. 그릴. 아, 부산에서는 네. 남포동의 청탑 그릴 음. 그리고 서면에 있는 호수 그릴 이렇게 두 곳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호수 그릴의 네. 당시 부사장이셨던 최승규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최승우 선생님은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제가 이제 호수 그릴의 추억이 있는 분을 찾으려고 그냥 이제 무작정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한 블로그에 호수 그릴의 옛날 사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굴까 싶어가지고 댓글에 제 연락처를 남기면서 연락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연락 주신 분이 최승규 선생님이셨어요. 처음에는 뭐 부사장님이신 줄 모르고 전혀 모르고요. 그냥 손님이고요. 뭐 단골 손님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부사장님이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네.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호수그릴 사장님의 장남이자 폐업 전까지 부사장으로 일했던 최승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수 그릴은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정통 양식 레스토랑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테이크 위주로 판매를 하는 양식 전문점이었습니다. 언제 문을 열었었나요? 그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1972년도로 기억을 해요. 72년도. 예. 그릴은 이제 고기 굽는 그릴인데 예. 그러면 호수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호수라는 단어를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물줄기들이 모여서 네. 호수로 모여서 이렇게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창하고 싶다는 의미로 그래서 아버님의 그 로타리 클럽 회원이 됐을 때 네. 호를 하나씩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아버님의 호가 대호였었어요. 큰 호수라는 뜻으로. 그렇게 늘 네. 아버님은 호수라는 단어를 좋아하셨어요. 예. 문을 연 게 1970년대인데 그렇죠. 72년이요. 예, 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양식당은 좀 되게 보기 드물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네, 그 시절에 그렇게 양식당을 여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아버님이 그때 장교 클럽에 일을 하셨어요. 네. 장교 식당하고 또 그 개념이 약간 다른데 네네. 클럽이라는 거는 이제 일과를 마치고 그 사람들이 있는 저녁에도 식사도 하고 술도 하고 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네네네. 저녁 10시, 11시까지 영업을 했었어요. 그 생활을 아버님이 이제 올해 20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힘드셨고 야간에 늘 일한다는 게 힘드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독립을 생각하셨죠. 그래서 뭘 할까는 자기가 뭐 스테이크 종류 양식을 잘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투잡으로 하셨어요. 한 2년을 해보시니까 잘 되니까 미군 부대를 그만두시고 전념하시게 됐죠. 예. 그럼 그 호수 그릴의 대표 메뉴는 뭐였어요? 아무래도 스테이크였는데 네. 안심 스테이크, 기본 스테이크, 네. 등심 스테이크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가 주 메뉴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가벼운 메뉴로 뭐 경양식 돈가스도 그때 파셨다.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뭐 딱 스테이크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다른 걸 찾으시는 분들 위엔 다른 메뉴들 예를 들면 볶음밥도 있었고 그러면 그거는 가격대는 어떻게 됐었어요? 좀 가벼운 경양식 종류는 10,000원대, 10,000원 후반대 그리고 스테이크는 20,000원 후반대. 아버님이 맨 처음에 오픈하실 때도 서민들을 위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박리담에 그래서 나는 많이 팔아서 남기겠다는 가치관이 강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집 비싸다라는 네.
생각을 드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가격대가 이제 1970년대는 아닐 거고 예. 아마 한 70년대는 제가 한박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 한박은 3,000원 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배워갈 때쯤은 18,000원이었었어요. 네. 언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몇 년도에 문을 닫았을까? 아무리 기억을 하려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2007년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당시에 이제 부사장을 맡으신 건데 예. 폐업할 때까지 예. 네, 원래 요식업 쪽에 좀 뭐 일가견 있으셨는? 일가견이라 하기는 무한데 또 아버님이 그 일본의 가음 문화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늘 어릴 때 자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하고 유학 갈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봤었어요. 가업 이야기 하시던 때 혹시 저한테 생각이 있느냐? 어.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 아직까지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나이가 든 것도 아니고 유학 나가서는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는 내 공부하러 나갔었던 네. 거죠. 그때는 전공을 뭐 어떤 거? 그때는 식품학이었었어요. 그때도 식품 쪽이겠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가업을 이으시게 됐는데 예, 그거는 예. 네, 어떤 뭐 계기가 아, 있으셨어요? 그게 예. 아버님의 60번째 생일 때 네. 어머니랑 가족 여행으로 미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아, 그래 유학하고 우리가 계시다. 있으니까 네. 예. 거기서 아버님이 마지막 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혹시 생각 없느냐? 어. 네. 한번 생각해보고 네가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그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석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맞습니다. 이제 예. 부사장 예, 예, 하시게 된 예. 거네요. 네, 그러면 손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나요? 애초에 오픈을 할 때는 지금 저 서면 로터리 부산은행 자리가 네. 지금 경찰서였단 말이에요. 경찰서,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 사람 위주로 아. 많이 왔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만남, 친구들의 만남, 가족 그렇게 333 정도로 나눠지게 됐죠. 약간 좀 분위기 좋고 이런 데면 그 선짜리 소개팅. 아, 예. 그런 데 인기 많았을 것 아무래도 같은데. 뭐 소개팅이나 선을 주로 이제 호텔 커피숍에서도 많이 하지만 네. 저희 집을 찾는 분들도 좀 꽤 아. 계셨어요. 예.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네. 그 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 아는 분은 거기서 돌잔치를 했다고 아, 예. 하시더라고요. 거기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이제 일반 손님을 받는 네. 좌석이었고 2층은 단체석을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2층은 상설은 하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97년대 처음에 들어왔을 네. 때 보니까 뷔페라는 게 한참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네. 한식 뷔페.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주말마다 우리도 양식 뷔페를 했었어요. 아. 그래서 단체석을 가지고 있었고 회감년, 젖돌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어떤 손님 한 분이 자기의 촛돌 했던 사진을 제 블로그에 올려주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거기서 찍은 건데 하면서 예, 와. 그런 식으로 예. 또 송정에도 분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 예.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앞으로 이제 송정을 해서 동남아선으로 동해 남부선으로 네. 기장까지 계속 그냥 대단한 발전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송정에 내가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같이 동업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건물 주하고 우리가 이제 동업을 하면서 2개 층을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픈하자 IMF가 탁 터졌거든요. 그분이 이제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 건축업이 망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없는 돈에 그거를 너한테 또 넘기기가 아까워서 우리가 인테리어에 들인 돈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많은 좀 빚을 내서 거기를 경매를 받아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받았던 대출이 좀 큰 타격이었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쪽이 빨리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실내에서 보면은 경치는 멋져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손님 반, 커피 손님 반.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다 식사 손님이었으면은 네. 영업이 나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뭐 경제적 여력이 많으셔서 빚 없이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힘들지는 않으셨을 텐데 월 이자도 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그 호수 그릴의 좀 내부 모습은 어땠는지 좀 기억나시는 좀 정통적인 스타일이었었어요. 벽지도 그렇고 싼 재료를 쓰지 않았었어요. 카페트도 항상 비싸고 좋은 거를 쓰고 샹데리아도 늘 외제로 비싼 걸 썼고 좀 그래갔는데 그게 세월이 좀 지나고 손님들 사이에서 이제 건너 들리는 소리가 야 세월이 지났는데 좀 너무 올드하지 않느냐. 제가 그 의사를 조금 내비쳤어요. 어떤 분위기를 확 바꿔볼 생각 없냐 하네 아버님이 정통을 고수하고 싶다 이래서 네. 거의 변함없이 네. 그래서 좀 식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 호수 그릴의 전성기는 언제였어요? 이게 아까 얼핏 이 말씀 들어보니까 IMF 딱 전까지. 전까지예요. 예, 그 전까지는 네. 정말 잘 그러니까 72년부터 97년까지는 네. 정말 잘 됐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다가 IMF 딱 터지면서 이제 모든 게 좀 다운되기 시작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막 깔아앉아 버리니까 우리 집에 뭐 모임도 없어지고 손님도 줄고. 전부 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들 돈을 아껴 쓰기 시작하고 아껴 쓰고. 식비부터 그럴 때. 아끼잖아요. 예. 식비부터. 그게 한 2, 3년 동안은 막 거의 숨 마시다시피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약간 서면에 이제 뭐 아웃백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패밀리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거는 타격이 없으셨습니까? 많았죠. 빕스가 생기고 베네강스나 이제 외국 브랜드들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힘들 때 이제 하나씩 생긴 거예요. 패밀리 예. 레스토랑 그런 것들이. 네. 그러면서 저희 이제 식문화가 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다양하지 못했다가 네. 한식, 중식, 일식 정도였다가 이제 양식이 생겼는데 이 양식도 정통 양식 레스토랑만 존재를 했는데 이제는 외국계 레스토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뷔페도 이제는 양식, 중식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고급 뷔페들이 쫙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빕스처럼 뷔페도 아니면서 정통 레스토랑도 아닌 하이브리드 레스토랑도 생기기 시작했고 양식 카테고리 안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소비자를 안고 있었는데 이 소비자가 이제 나뉘었. 예, 파일을 나눠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우리도 거품이 생기고 이제 꺼지기 시작했는 거죠. 또 하필이면 다 서면에 생겨가지고. 예, 네. 워낙 서면이 이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로 서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외국 브랜드들은 지들하고 조금 우린 정통이면은 그쪽은 진짜 외국식으로 좀 샐러드도 좀 다양하게 넣고 그다음에 소스가 달랐죠. 또 소스 다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 욕구를 채우고 싶었던 거죠. 네. 근데다가 빕스 같은 경우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 데다가 거의 뷔페에 가깝잖아요. 예. 그러자 해운대나 이런데 고급 뷔페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뭐 단체 모임 하면은 그릴 같은 데 많이 왔는데 단체가 그런 데 다 뺏긴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 망할 때쯤 망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는 무려 5만 원짜리 뷔페가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비싼 메뉴가 32,500원 할 때인데 거기는 5만 원을 했는데 가보니까 뭐 어리어리한 거예요. 예. 한 가지만 고집을 한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메뉴 개발과 새로 예. 변화에 맞추던 예. 이런 좀 더 있었으면. 그런 게 네. 필요했었는데 좀 그게 많이 아쉬우죠. 어쨌든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꾸려오셨던 가게인데 네. 이제 좀 문을 닫았을 때는 좀 많이 되게 아쉬우셨겠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다가 그래 됐으니까 아쉽지만 저보다는 창업하신 아버님이죠. 한날 술 마시면서 먹나 울었다. 그 정도로 뭐 아버님은 오죽하셨었겠어요. 예. 자기가 창업하셨고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일궈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문을 닫는 걸 결정하신 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영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예. 송정 호수 바이카를 더 먼저 내놨어요. 아. 바이카를 없애고 서면을 살리고 싶었는데 바이칼은 사고 자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았고 서면은 누가 들럭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드셨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게 답이다. 제 자신은 좀 그게 좀 아쉬워요.
과감하게 조금 아버지를 더 밀어붙여서 변화를 모색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 변화를 시도를 했으면 괜찮은데 경제가 경제적으로 바닥일 때 변화를 모색하려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노하우들을 좀 살리셔가지고 다시 뭐 요식업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 호수그릴 메뉴 중에서 금방금방 되는 메뉴가 몇 개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돈가스, 비빔가스 이런 거는 금방금방 되거든. 네. 한 박도 오래 걸리지 않고 네. 몇 개의 메뉴를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서 해볼까 하는 그런 건 있어요. 있는데 아마 집사람이 반대할 거예요. 99%. 요즘에도 가끔 이 호수 그릴을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때가 좀 그리우신지. 좀 아픈 기억이다 보니까 별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뵐 수 있었던 계기가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보고 제가 예. 연락을 드려서 이제 연락 2년이 닿은 건데 블로그에 호수 그릴의 추억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예, 이제 예. 좀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올리셨는지. 그 블로그를 만들고 이제 초반에 올린 거거든요. 네네. 추억 삼아 올렸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최저 한두 명, 많을 땐 열 몇 명씩 보더라고요. 그 매일 뭐 그렇게. 예,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몇 카트만 올렸었어요, 사진도. 네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 바이칼도 그래서 올리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보는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금세거에 호수글이라고 딱 쳐서 올라오는 거 그 들어오는 거 보니까 누군가 알고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경남 사천에 호수 레스토랑이라고. 아, 예, 맞아요. 그분이 이제 호수 그릴 1세대 주방장이셨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혹시 그건- 가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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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셔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맛은 비슷해요? 예, 똑같았어요. 네. 세월이 흘러도. 예, 그때 그 우리 종업원 되는 친구도 같이 데려갔었어요. 내가 네. 데려갔었는데 우리 셋 다 뭐, 똑같아. 한방도 똑같고 그 한박이 우리 집 한박이 레시피가 아버님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우리가 먹으면 알거든요. 다르다는 건. 예. 야채 쓰면 또 약간 달라요. 우리 집만의 네, 그래서 네, 다 네. 똑같더라고. 그래서 아 맛있다. 우리 10년 넘었네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서 안 먹어보신 예, 지 예, 사실. 예. 근데 이제 진짜 호수 그릴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곳밖에 안 나요. 예. 예,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비록 지금은 폐업했지만 찾아주셨던 모든 고객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은 어디에 지내는지 제가 연락이 닿는 사람은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종업원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리며 지금도 블로그로 통해서라도 이렇게 호수 그릴 하면서 추억을 되살려서 덤숭덤숭 찾아주시는 그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